내란 세력의 심판은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세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당하면서 이제 윤석열 일당이 윤석열은 포기하고 김건희를 지키기로 했다는 추측도 무성합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 역시 쉽지 않던 상황에서 한 걸음씩 빌드업을 해가면서 구속영장의 가능성을 높여왔습니다. 첫 번째 키는 김용현의 구속 연장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6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으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은 보석을 재판부에서 결정했지만 김용현 측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열흘 뒤면 구속기간 만료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제약이 붙은 보석은 싫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의사표현은 출소 후 윤석열을 만나고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서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만료를 3시간 남기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김성훈, 강희구 등 핵심 측근의 진술 번복입니다.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윤석열의 위법 행위를 증언해줄 측근들이 특검 조사 당시 윤석열 측 변호사가 동석했을 때와 변호사들이 동석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달랐다는 건데요. 특히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우 조사 당시 윤석열의 변호사가 동석해서 계속 특검의 질문을 가로막고 중단시키는 등의 조사 방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윤석열의 최후 진술입니다. 윤석열은 영장실질 심사 당시 최후 진실에서 특검이 제시한 많은 증거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어느 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피의자들이 털어놓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겠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계속하기보단 어느 정도 명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는데 윤석열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 남세진 영장 담당 판사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는 단 8글자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아직은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차곡차곡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보단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